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고 어떤 관점을 보고 매수와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제목에 직장인들도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흔히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간간히 핸드폰으로만 좀 볼 수 있고 장중에는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법에 맞춰서 쉬어가는 그런 논리목 매매에 좀 맞는 기법입니다. 보통 보시면은 시간 없는 분들은 이렇게 장중에 강한 종목들 막그 돌파 매매라든지 그런 매매들을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장중에 한 번씩 체크,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지, 지지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점심시간이라든가 뭐 오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장 장 끝나기 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고 예상대로 나름대로 지지가 잘 되고 있네. 그러면은 오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장 마감 때 종가 매매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제가 일단은 매매를 했던 종목은 설명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이랑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둘 다 자율주행 테마고요. 그래서 이날 처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이때 강하게 올라갔다가 쭉 꺼졌습니다. 시세가 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이 조그맣게 들어왔어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단기간으로 이제 완전히 끝날 테마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포럼이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이슈들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처음 10월 30일 날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모습이 좀 버티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제가 보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테마로 엮였었고, 그래서 둘이 같이 그냥 비슷하게 매매를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라닉스를 보시면은 매매 내역 마크를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특히 이 부분에서 정말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거의 매일같이 매매를 하면서 그냥 수익을 냈는데요. 자세하게 이제 분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에서도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게 5분봉이고요. 처음에 매매를 한 거는 이제 이날 처음에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게 이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두 번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질 때 이때 매매를 했다가 이때 매수했다가 이날 판 거는 그러니까 큰 뭐 수익까지는 아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매수한 후에 여기서 이제 좀 큰 수익이 났는데요. 갭 상승이 좀 잘 나왔죠. 근데 그때 매수한 포인트가 이날 계속 지켜봤어요. 이날 계속 지켜봤는데 물량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쭉 하면서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아예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이날 터진 거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감소한 모습인데요.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제 단기 눌림목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럼 단기 눌림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는데 이날도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씩 매물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매물을 야금야금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이런 중요한 지지 가격대, 어제의 종가죠. 어제의 종가도 크게 깨지 않으면서 거래량도 엄청 줄어들고, 여기서 일봉을 보시면 이날이거든요. 여기서 요날 거래량이 지금 보면 엄청 줄어들었죠. 포인트가 좀 거래량이 많이 중요해요. 눌림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하는 그런 악성 매물이라든가 매도할 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쉽게 상승이 가능하다, 대충 이런 논리로 약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에서도 다시 오시면 이날 그래서 종가로 매수를 했는데 시간 내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서 다음날 갭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팔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 번 매매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 종목은 이제 아직까지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날은 패스를 했고요. 그 다음날 또 봤어요. 다음날 봤는데 또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면서 어제의 종가까지 요 가격대인데 요 가격대도 지켜주면서 계속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관리성 물량까지 들어오고 나서 또 다음날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보시면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다시 거래량을 확 줄어들면서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그래도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지켜준다.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지 가격대는 이제 차트마다 다 다르고 종목마다 어느 정도 좀 더 유연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심플하게 보자면은 그냥 어제의 종가, 저가, 고가, 그리고 오늘의 시가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런 가격대를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계속 하고 있다. 무언가 누군가는 계속 매물이 나오면은 잡아먹고 매물이 나오면은 다시 잡아먹고 이런 패턴들도 호가창에서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들까지 만약에 호가창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확신을 하고 좀 더 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응용의 단계고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것이 눌림목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도 쉽게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얘 거래량 굉장히 줄었는데 별로 안 빠지네. 어제 중요한 어제 저가도 깨지 않고 그냥 괜찮은 음봉이거나 괜찮은 양봉, 거래량 줄어든 이쁜 모양을 만약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가쯤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은 다음날 이런 케이스는 다음날 운 좋게 바로바로 갭이 떴지만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다음날 오전 내로 보통 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가 매매로도 보통 실제로도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도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도 종가 매매를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계속 설명하자면 되게 길어지는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한 이유는 호가창에서 어느 정도 좀 세기를 느꼈고 누군가는 계속 관리를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이때도 잠깐 빠졌을 때도 살짝 단타를 쳤어요. 근데 여기서 팔았잖아요. 여기서 팔았는데 확대를 해서 보시면 팔았는데 다시 샀어요. 바로. 그 이유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3% 이상 상승이 나오길래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가격대를 지금 여기를 딱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안 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빠지려고 하면은 다 잡아먹고 빠지려고 하면 다 잡아먹고 이런 식의 매물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데 조만간 뭔가 호재가 나오려나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나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서 계속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도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날도 이렇게 조금 매도를 했는데 이날은 거의 그냥 본전 정도의 매매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닉스로 이렇게 매매를 했던 내역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번 주 3일부터 오늘 11일까지 총 라닉스로 수익을 낸 게 63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도 조회 누르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비슷하게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180만 원 정도 일주일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비슷해요. 왜냐면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그 분봉의 흐름도 비슷하고 여기서 매매 마크 내역 조회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비슷하게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종가 매수했는데 다음날 바로 갭 떠서 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원리는 똑같아요. 이때 보시면은 자 이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어제의 종가 저가 하나도 터치를 안 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이날이 요날입니다. 요날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죠. 전날 대비 23%확 줄어들었고 중요한 가격대 지키고 이동평균선도 5일선 위에서 돌고 있고 이런 식의 쉬어가는 음봉이 자주 나옵니다. 네, 이럴 때 오히려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이나 좀 바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체크만 하고 이럴 때 종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렇게 바로 갭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갭상승하지 않더라도 장중에 오전 이동 오후장에 한 번은 좀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주 체크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 기법을 연습하시면은 좀 유용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중에 매매를 잘 안 해요. 왜냐면은 장중에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제 스타일이 뭐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눌림목 위주로 보통 하기 때문에 장중에는 굉장히 좀 딴짓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막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눌림목 위주로만 매매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음봉 매매 이런 거 좋아하고요. 눌림목이나 어느 정도 고가놀이, 좀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나 어느 정도 매집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거를 판단하고 나서 아 이거 뭐 최근에 매집이 되고 있네, 주가 관리를 하고 있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먹을 구간이 있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저는 많이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종목들을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매매를 했던 거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종가 매매하고 여기서 팔고, 그리고 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요때 매수가 했죠. 요때 매수를 했는데 정말 심플하죠.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요 지지 라인 지키고 여기서 개파락을 했지만, 이날 개파락을 해서 시작했지만 잠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히려 저점을 깨지 않고 오히려 올려줘요. 이렇게 마지막 매수세가 들어오죠. 장 끝나기 전에. 그러면은 이게 다음날까지도 시세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시면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이때 잠깐 팔았다가 다시 종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잠깐 살짝 빠지다가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끝까지는 못 먹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는 여기서 뭐 잠깐 했다가 시세가 나올 것 같아서 했는데 뭐 다시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서 그냥 본전에서 탈출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도 보시면은 매매 내역표에 보시면은 라닉스랑 좀 비슷해요. 근데 라닉스보다는 매매를 조금 더 조금 했고 라닉스를 좀 더 많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아까 보였듯이 일주일 동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로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라닉스로도 이렇게, 이날이 좀 크긴 했습니다. 요날에 갭이 좀 크게 뜨면서 운 좋게 좀 크게 먹는 바람에 괜찮은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금 눌림목 개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매 기법이라면 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한 그런 포인트 하나하나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안 깨고 계속 지키네, 약간 이런 포인트들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얘가 계속 안 깨고 내려가네, 계속 지지해주네, 근데 마지막에 관리성 물량까지 들어오고 설령 중간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던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여기 지지대 깨나 지켜보는데 다시 바로 살려주는 모습들, 그런 패턴들도 호가창에서도 체크가 만약에 됐다면은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내역을 한번 보시고 좀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근데 가격대는 지켜주면서 주가는 안 빠진다. 주가는 안 빠지면서 버팁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눌림목의 기본이고요. 여기에서도 저는 비슷하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 계속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재료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게 언제 재료가 소멸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체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재료다, 충분히 수급이 연속성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계속 그냥 가는 종목은 없어요. 소수의 뭐 이상한 종목들 빼고는 중간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 체크를 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 어제의 종가, 저가, 오늘의 시가, 이런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확 줄어들고 매물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조만간 조금만 매수세가 들어와도 크게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 조건들을 이미 만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눌림목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파 매매보다는 확실히 이거를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눌림목도 되게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되게 굉장히 단기 눌림목이고 보통 거의 5일선 이동평균선 위에서 노는 거를 보통 많이 했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눌림목의 사례가 있고 주봉을 보는 것도 있고 일봉상에서도 뭐 다른 이평선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떤 패턴이고 어떻게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고 근데 같은 거래량이 줄어든 모양이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다음 영상이나 이제 기회가 될 때 하나씩 찍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